이 컨텐츠 보고 계시는 기혼자분들께서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일까? 그쵸. 내 배우자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 그 상대방의 재산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사소송법상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FAQ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상담 경험상 가장 의뢰인분들이 궁금하셨던 핵심적인 쟁점들로만 FAQ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익이 있는 그런 엑기스 질문들로만 구성을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는 남편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라는 질문을 하거나 제 와이프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살림을 꾸려나간다고 해도 요즘에는 급여통장 각자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제생활을 각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컨텐츠 보고 계시는 기혼자분들께서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일까? 그렇죠. 내 배우자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 그 상대방의 재산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사소송법상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사소송법에는 재산 명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고와 피고의 재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을 당사자에게 맡겨놓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재산 명시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자신의 목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재산 목록을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제도는 실제 이혼 소송에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재산 분할을 특히 이제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소송 초반에 먼저 재산 명시 신청부터 해서 상대방의 대략적인 재산,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고 부동산은 뭐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그 부분에서 좀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런 제도를 조속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서 받은 재산 목록이 상대방의 재산의 전부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던가 금융기관 이런데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산을 조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재산 명시 목록을 통해서 제출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조회하는 시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저희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회를 하게 되고요. 얼만큼 어떤 재산을 더 많이 찾아내는지는 결국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보통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보면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바로 이혼을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 사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겨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재산 분할을 주게 되는 입장.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좀 많아서 이제 장차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혼을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사람 마음이 그렇죠. 내 재산 좀 이렇게 살짝 은닉해서 재산 분할 대상을 줄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면 불안해지죠. 맞아요. 남편이 이거 부동산 하나 이거 겨우 재산 분할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금융재산 지금 얼마 들어있는지도 난 정확히 모르는데 슬금슬금 다 빼서 써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소송 전이라도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는 재산은 뭐 부동산, 주식, 예금, 뭐 급여 이런 게 뭐 종류, 여부 불문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전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고요. 이때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은 필수 요건은 아무래도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서 신속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 요건 사실을 잘 적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됐는지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압류 제도 네. 활용하시는 거 팁으로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요? 이런 질문도 저희 상담 때 많이 받는 질문이죠. 맞아요. 네, 이제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쪽이 크게 잘못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도박으로 재산을 다 탕진했다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한쪽이 좀 잘못한 경우에 이제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혼인 생활을 좀 유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다 너한테 다 줄게, 전 재산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예, 작성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혼하게 됐을 때 이 각서가 유효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사람 사이 한쪽은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데 한쪽은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경우에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혼만 해달라, 그러면은 재산 분할은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가 재산 분할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이혼 전에 작성한 이 재산 분할 포기 각서가 유효한지 여부 문제가 될 수 있죠. 정답을 이야기 드리자면 이혼 전에 미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목적인 게 주죠. 그런데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이 되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어떠한 내용으로 재산 분할을 할 건지, 재산 분할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정하지 않은 추상적인 상태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두 사람이 협의 이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가 작성된 경우 유효한지 이런 것도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좀 사안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뭐 기여도나 뭐 우리 재산 분할 대상이 얼마고 기여도는 얼마고 너랑 나랑 여기에 뭐 어느 정도 이걸 이루는데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 진지한 논의를 거친 끝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쪽한테 재산 분할을 다 전부 주는 게 서로 맞다라고 논의를 거친 이후에 뭐 한쪽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한 이런 경우라면은 유효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진지한 논의나 합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한테 뭐 재산을 주는 걸로 이렇게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이혼 전에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시고요. 협의 이혼 과정에서도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퇴직금은 이제 혼인 중에 그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이제 유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서 우리 판례 동안 이미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인 거죠. 네.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종래 판례가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다가 2014년도에 판례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고 이때 그 재산 분할이 대상되는 퇴직금의 액수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 퇴직금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산분할 FAQ 두 번째 컨텐츠 준비해 봤는데요. 뭔가 숨가쁘게 저희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사실 이혼소송을 하게 되시면 가장 중요하고 실익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쟁점이 굉장히 많고 또 사건마다 어떠한 게 문제가 되는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거나 또는 뭐 나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내용 확인하고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